근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빨리 법이 좀 강화됐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서로 다른 시선이 부딪혀 지혜의 스파크가 반짝이는 지식대전회장 충돌사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율빛의 이나라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20대 대표로 나온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전화를 한 경우, 2번 집이나 직장 주변을 맴도는 경우, 3번 집 앞에 선물을 지속적으로 놓는 경우. 저는 3번인 것 같긴 한데 집 앞에 선물 놓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랑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공포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근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 다시 연락을 한 행위가 돼서 사실상 지속성이랑 반복성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에서도 법원의 관점들은 조금 다양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긴 해요. 교제하는 관계에서도 당사자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하지 말라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공포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로 성립할 수 있어요. 다음 중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하루에 수십 개씩 보내는 경우, 2번 이별 후 상대방의 계정 활동을 몰래 감시하고 좋아요 누른 사람에게 따로 연락하는 경우, 3번 상대방이 차단했음에도 계속해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 염탐하는 경우. 저도 이번에는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정 자체가 이제 공개적이니까 모두 다 볼 수 있는 계정이잖아요. 다른 계정으로 본 것만으로도 이게 스토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사이버로 염탐하고 있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야 돼요. 아, 도달하게. 네, 지금 3번 같은 경우가 그 새로운 계정을 계속해서 새로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염탐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를 상대방에서 계속 알고 계속 차단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서 일단 이거는 도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뭐 가족들이 아니든지 뭐 제3자에 해당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2번 문제가 정답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스토킹 신고를 해도 확실한 조치나 처벌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형사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임시 조치가 있는데 100m 내 접근 금지 조치 이런 걸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100m라는 거리는 너무 가까운 거리니까 효과가 없고 좀 빠른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 체계 자체가 가해자를 위해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제했던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특히나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 집착하고 연락하고 하는 건 단순 교제라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정확히 피해자가 정말 공포심을 느꼈는지 이런 명확한 판단이 좀 어려워서 더 처벌이 힘들고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슬픈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임시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에 그친 범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미수범에 대한 일부 규정이 있기도 하고 또 주거 침입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만으로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고, 그냥 단순히 창문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들어가려고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 분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주변을 탐색하다가 작정해서 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 경우들은 형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거들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 챙겨서 보여줘야
성립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기도 한 게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수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범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증거를 모아서 제출을 하는 것과 아닌 거는 좀 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는 해요. 네. 형량이 잘 안 높아지는 게 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법 같은 경우가 변화하는데 가장 속도가 늦다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사회가 변해가면은 그 사회에 맞는 새로운 범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당시 규정으로 이미 법이 한번 제도화되고 나면은 규정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이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이 딥페이크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도화 시키고는 있는데 좀 늦는 경향이 있어서 형량은 굉장히 차이가 난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좀 나라가 알아서 빨리 법이 좀 강화됐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제 나이대 20대인 여성분들,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안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을까요? 그래도 안전을 지원해주고 계셔서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여성 안심 신차일 때 이 길을 지나가면서 본 적 있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들 봤을 때 조금 안심되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전직 경찰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순찰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